전 세계 증시가 끝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한 징조가 도사리고 있었죠. 2024년 하반기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경고했습니다. 이건 성장이 아니라 거품의 절정이다. 과도한 유동성, AI 투기 열풍, 그리고 실적 없는 주가 폭등.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어요. 곧 붕괴가 온다. 골드만삭스는 역사상 최대 거품이라 했고, 모건 스탠리는 2025년 대폭락 시나리오를 경고했죠. IMF마저 글로벌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단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자신있게 선언했어요. 코스피 5000 시대가 온다. 세계가 비웃었죠. 거품이 터지는데 무슨 5000?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증시는 거품이 아니라 실질 성장으로, 투기가 아니라 기술력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죠. 한국도 곧 무너질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어요. 지금 코스피 5000 가자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한국 경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리웨이입니다. 45세,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 자랐고 칭화대학교에서 금융공학을 전공했어요. 15년간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화룬자본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했죠. 제가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50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원이었습니다. 베이징 국무원 바로 앞 88층 오피스에서 일했어요. 창밖으로 천안문이 보이는 그 자리였죠.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전 세계 증시를 분석했습니다. 뉴욕, 런던, 도쿄, 프랑크푸르트.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서울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국, 그저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중국 상하이 증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였죠. 우리 눈엔 변방 시장에 불과했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마다 농담했습니다. 한국 증시, 그거 아직도 있어? 삼성 하나 빼면 뭐가 있나? 우리 알리바바 시가총액이 코스피 상위 10개 합친 것보다 크지 않나? 웃음이 터졌죠. 우리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으니까요. 2024년 초 상하이 증시는 고공행진 중이었어요. 상하이 종합지수 3,800 돌파, 선전지수 사상 최고치.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 덕분이었죠. 4조 위안의 유동성이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이제 중국이 미국을 넘는다. 국영방송이 매일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는 그걸 믿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올인했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실적은 별로였지만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실적이 문제가 아니야.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데 무너질 리 없어. 그게 우리의 논리였어요. 그해 3월 회사에서 아시아 시장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각국 증시를 분석하는 자리였죠. 한국 담당 애널리스트가 발표했어요. 코스피가 최근 3개월간 12%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섹터가 주도하고 있고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12%? 우리는 30% 올랐는데. 하지만 리 팀장님, 한국은 실적 기반 상승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증가했고 SK하이닉스는 실적이 뭐가 중요해?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야. 한국엔 그게 없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리 팀장님, 그래도 한국의 기술 경쟁력은? 기술? 저는 웃었어요. 중국이 이미 따라잡았어. 아니, 넘어섰지. 한국은 끝났어. 인정해. 그날 회의 후 저는 한국 투자 비중을 5%에서 1%로 줄였습니다. 쓸데없는 시장에 돈 낭비할 필요 없어. 그게 2024년 4월의 일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줄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회의에서 한국 비중 줄였어. 왜요? 쓸모없는 시장이야.
중국이 훨씬 낫지.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너무 오만한 거 아니에요? 오만? 이건 오만이 아니라 현실이야. 한국 기업들 기술력 좋다던데. 여보, 당신은 경제를 몰라.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시장 규모야. 중국은 14억 인구의 내수 시장이 있어. 한국은?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기억나요.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당신이 틀릴 수도 있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서 베이징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빛나는 도시, 세계의 중심이 될 도시.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거야. 한국? 그딴 건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2024년 6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상하이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조정이었어요. 2%, 3% 하락. 건강한 조정이라고들 했죠. 하지만 일주일 후 7% 폭락. 2주 후 12% 추가 하락.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무슨 일이야? 부동산 위기가 증시로 번지는 거 아냐? 헝다 부도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어. 사무실이 난리였어요.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봤죠. 저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제가 투자한 알리바바 주가가 20% 폭락했어요. 텐센트는 25%. 포트폴리오 전체가 붉게 물들었죠. 진정하세요, 리 팀장님. 정부가 개입할 겁니다. 그래,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어. 과연 중국 정부가 움직였어요. 2조 위안의 추가 유동성 공급, 공매도 금지, 국영기업 강제 매수. 봤지? 정부가 나서면 괜찮아.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5%, 7%. 역시 중국은 다르다고. 하지만 그 기쁨은 3일밖에 가지 않았어요. 다시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15% 하락, 연속 서킷 브레이커. 왜? 정부가 개입했는데 왜 떨어져?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팀장님, 문제는 실적입니다. 기업들 실제 이익이 없어요. 주가는 정부 부양으로 올랐지만 실적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거품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 대부분이 실적 대비 주가가 3배 이상 과대평가돼 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중국 증시 거품 붕괴 임박 경고. 모건 스탠리 상하이 증시 추가 30% 하락 전망. JP모건 중국 투자 비중 축소 권고.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모르겠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요. 그 무렵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 경신.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14조 원 돌파. SK하이닉스 AI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사상 최대 실적.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한국? 그냥 운이 좋은 거겠지. 하지만 계속됐어요. 매일, 매주, 매달. 한국 증시는 멈추지 않고 올랐습니다. 그것도 실적 기반으로요. 7월 중순 회사 원래 회의. CEO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15%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엔 플러스 30%였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리웨이 팀장. 네, 회장님. 당신이 운용하는 50억 달러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중국 시장 전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 실패로. 변명 그만하세요. CEO가 차갑게 말했죠. 옆팀 장 팀장은 플러스 8% 찍었어요. 한국과 대만에 투자해서요. 당신 한국 비중 1%라던데 왜 그렇게 줄였습니까? 한국은 성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장성이 없다고? CEO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코스피가 3개월간 18% 올랐는데 그게 성장성이 없다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팀장,
당신 문제는 오만입니다. 한국을 무시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다음 달까지 수익률 회복 못하면 팀장직 박탈입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15년 경력. 베이징 최고의 펀드 매니저. 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 증시를 열어봤습니다. 코스피 2850. 연중 최고치. 삼성전자 주가 8만 원 돌파. SK 하이닉스 20만 원 돌파.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 알리바바 마이너스 35%. 텐센트 마이너스 40%. 바이트댄스 마이너스 28%. 빨간색 일색이었어요. 그날 밤 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죠. 내가 뭘 놓친 거지? 한국에 뭐가 있는 거야? 답을 찾아야 했어요. 아니면 전 끝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봐야겠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회사 몰래였습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처음 와보는 나라였죠. 공항부터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베이징 공항보다 작았지만 훨씬 잘 운영되고 있었죠. 첫인상은 좋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이 한국말로 뭐라고 했지만 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창밖 풍경을 봤어요. 고층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생각보다 괜찮은데?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초현대식 건물이 눈에 들어왔죠. 여기가 삼성? 호텔에 체크인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증시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진지하게요. 먼저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열어봤습니다. 야? 영업이익률 15%, 부채 비율 30%, ROE 18%. 이건 거의 완벽한 수치였어요. 중국 기업들은 겨우 57%인데. SK 하이닉스를 봤습니다. 영업이익 3조 원. 전년 대비 300% 증가. 300%? 믿을 수 없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모두 실적이 탄탄했어요. 거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 증시가 오르는 건 정부 부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대감 때문도 아니었어요. 진짜 실력, 진짜 기술, 진짜 이익 때문이었죠. 밤 11시 호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베이징만큼이나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아름다웠어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웠으니까요. 다음 날 삼성전자 IR팀과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회사 몰래였지만 개인 투자자라고 속이고 들어갔어요. 삼성전자 본관 20층 회의실. IR 담당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삼성전자는 2024년 상반기 AI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42%를 달성했습니다. 42%? 네. 특히 HBM3 메모리는 저희가 세계 유일하게 양산 중입니다. 중국 기업들도 개발 중이라던데요. IR 담당자가 미소 지었어요. 개발과 양산은 다릅니다. 중국은 아직 기술 격차가 최소 3년은 있어요. 3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성장 가능하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AI 시장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해요. 2030년까지 연평균 35% 성장이 예상됩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계산됐어요. 만약 삼성이 이 시장을 계속 장악한다면 주가가 2배, 3배도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거품 없이요. 미팅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전 멍한 상태였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시켰습니다. 한국어를 못해서 영어로 주문했죠. 아메리카노 플리즈. 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점심시간이었거든요.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삼성 갤럭시, LG 폰.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기술을 믿고 있구나. 그게 부러웠어요. 중국에선 다들 아이폰을 쓰려고 했거든요. 중국산은 믿지 못했죠. 오후엔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만났습니다. 한국증권가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리 선생님, 왜 한국에 관심 가지셨어요? 솔직히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고 싶어서요. 애널리스트가 웃었어요. 많은 중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무시해요. 시장이 작다고 성장성이 없다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질이죠. 질. 네. 한국 기업들은 질적 성장을 추구해요.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게 아니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이익률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죠. 중국은 애널리스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국은 양적 성장에 치중했어요. 빨리, 크게, 많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거품이 생겼죠. 전곡을 찔렸어요. 한국도 거품 있지 않나요? 물론 일부는 있어요. 하지만 주요 기업들은 실적이 뒷받침돼요. 삼성, SK, 현대. 이 기업들은 진짜 이익을 내고 있어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작년 삼성전자 순이익 26조 원. 텐센트가 15조 원이었죠. 시가총액은 텐센트가 더 큰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품과 실력의 차이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 증시 재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새벽 3시까지 썼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거품이 아니다. 이건 진짜 성장이다. 서울에서 3일을 보내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어요. 2024년 7월 29일. 공항에 내리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였어요. 리 팀장, 어디 갔다 왔어? 급한 개인 일이 있어서.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큰일 났어. 급하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8층으로 올라갔죠. 문을 열자마자 아수라장이었어요. 상하이 증시 18% 폭락. 서킷 브레이커 발동. 알리바바 상장 폐지설. 모니터는 온통 빨간색이었습니다. 제자리로 갔어요. 포트폴리오를 확인했죠. 마이너스 47%. 숨이 막혔어요. 팀장님, 어떻게 해요? 일단 진정하고. 하지만 전 진정할 수 없었어요. 50억 달러가 23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27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원이 증발한 거예요. CEO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리 팀장님, 회장님이 부르세요. 지금? 네, 지금 당장요. 회장실로 향했어요. 다리가 떨렸죠. 문을 열었습니다. CEO가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리웨이. 네, 회장님. 자네 포트폴리오 봤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4조 원이 날아갔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자네 한국에 다녀왔다며? 어떻게? 경비 기록에 다 나와. 회사 몰래 서울 갔더군. 회장님, 그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CEO가 서류를 던졌어요. 이게 뭔가? 제가 쓴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증시 재평가 보고서. 한국? 지금 우리 회사가 무너지는데 한국 타령이야? 회장님, 들어보세요. 한국은 다릅니다. 실적 기반 성장이. 닥쳐. CEO가 소리쳤어요. 자네 때문에 회사가 위기야. 투자자들이 환매 요구하고 있어. 당장 50억 달러를 현금화하라고. 하지만 지금 파는 건. 지금 안 팔면 더 떨어져. 손실 확정하고 현금 확보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직 박탈이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회장님. 나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리웨이 잘렸대. 15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한국 타령하다 망했다더라.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15년의 추억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사진 액자,
트로피, 감사패. 모두 무의미했어요. 박스에 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 인생이 끝났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들었어요.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아내가 안아줬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전 어떻게 다시 시작하죠? 45세, 경력 단절, 업계에서 실패한 펀드 매니저로 낙인.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증시 사상 최대 폭락. 상하이 종합지수 1800선 붕괴. 글로벌 투자자들 중국 시장 이탈 가속화. 그리고 다음 뉴스. 한국 코스피 3000 돌파. 삼성전자 시가총액 600조 원 돌파. 외국인 투자자 한국 증시로 대거 유입. 아이러니했어요. 중국이 무너질 때 한국은 날아오르고 있었죠. 내가 정말 틀렸구나.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한국에 투자했다면? 계산해봤어요. 50억 달러를 한국에 넣었다면 지금 65억 달러. 30% 수익이었습니다. 대신 전 50%를 잃었죠. 그 차이가 제 운명을 바꿨어요. 실직 후 3개월. 2024년 10월이었어요. 전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아내가 일하러 나가면 전 혼자 남았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만 봤어요. 중국 GDP 성장률 1.8% 추락. 부동산 위기 지속. 30개 도시 집값 30% 폭락. 청년 실업률 25% 돌파.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뉴스. 코스피 3200 돌파. 한국 지칠 초청받아. 이재명 정부 코스피 5000 시대 선언. 코스피 5000? 처음엔 웃었어요. 말도 안 돼. 하지만 숫자를 계산해보니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현재의 2배만 되어도 코스피는 4000을 넘었어요. 그리고 AI 시장 성장률을 고려하면 2배는 충분히 가능했죠. 한국은 진짜구나. 어느 날 옛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리웨이, 나 장 팀장이야. 장 팀장? 응. 잘 지내? 뭐, 그냥. 미안해. 그때 회의에서 내가 한국 투자했다고 했을 때 내가 무안했지? 아니야. 내가 옳았어. 리웨이, 나 지금 한국에 있어. 뭐? 서울. 삼성증권이랑 미팅 중이야. 우리 회사가 한국 투자 비중 30%로 늘렸거든. 30%? 응. 회장님 지시야. 앞으로 중국 비중 줄이고 한국대만 늘린대. 리웨이, 너도 다시 시작해봐. 한국 공부해. 기회 있을 거야. 고마워.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 증시 차트를 열어봤습니다. 우상향 그래프였어요.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었죠. 내가 놓친 기회.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날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좌를 들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투자하고 싶습니다. 서툴렀지만 매일 연습했어요. 한국 기업들을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하나하나 재무제표를 뜯어봤어요. 놀라웠습니다. 모든 기업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실적 기반으로요. 중국 기업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밤마다 한국 경제 뉴스를 봤어요. 영어 자막으로요. 한국 반도체 수출 50% 급증. K-배터리 유럽 시장 점유율 70% 돌파. K-방산 100조 원 수출 달성.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진짜 경제 강국이구나. 12월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전 말했어요. 여보, 나 한국 가려고. 뭐?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국에서.
어떻게? 삼성증권에 이력서 냈어. 한국 시장 전문가로. 다 봤어? 1차 합격했어. 다음 주에 화상 면접이야. 아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죠. 잘 됐네요. 당신다운 선택이에요. 떨어질 수도 있어. 괜찮아요.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꿈을 꿨습니다. 서울 거리를 걷는 꿈이었어요. 2025년 1월 15일. 삼성증권 베이징 지점 면접장. 한국인 임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리웨이 씨, 화룬자본에서 15년 근무하셨군요. 네. 그런데 왜 그만두셨죠? 실패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중국 시장만 믿고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큰 손실을 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을 배우고 싶다. 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임원이 물었어요. 한국의 어떤 점이 달랐나요?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네. 한국 기업들은 숫자를 속이지 않아요. 실적이 좋으면 좋다고 나쁘면 나쁘다고 정직하게 말하죠. 중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리웨이 씨,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임원이 웃었습니다. 합격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 출근하세요. 한국 증시 분석팀으로 배치됩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일 첫 출근. 삼성증권 베이징 지점 23층. 새로운 자리였어요. 모니터 3개, 깨끗한 책상, 신상 노트북. 다시. 시작이구나.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리웨이 씨 환영해요. 한국 증시 분석 부탁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업무는 코스피 전망 보고서 작성이었어요. 3일 동안 밤을 새워 썼습니다. 제목 코스피 5000 시대 가능한가? 결론 가능하다. 아니, 필연이다. 근거를 20페이지에 걸쳐 정리했어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독점. SK 하이닉스 HBM 시장 장악. K-배터리 글로벌 점유율 1위. K-방산 수출 급증. 한국 정부의 실질적 성장 정책. 모두 팩트였어요. 희망사항이 아니었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리웨이 씨 보고서 본사 임원들이 다 봤어요. 평가가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서울 본사로 출장 오실 수 있어요? 직접 프레젠테이션 부탁하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2025년 3월 서울. 두 번째 방문이었어요.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전문가로요. 삼성증권 본사 30층 대회의실. 임원 20명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5000은 꿈이 아닙니다. 첫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현재 코스피 3300, 목표 5000. 약 50% 상승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2020년 코스피는 1800이었습니다. 5년 만에 83% 올랐어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핵심은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주가 9만 원. AI 시장 성장률 고려 시 2027년 18만 원 가능합니다. SK 하이닉스 현재 22만 원. HBM 수요 폭증 시 40만 원 도달 가능합니다. 이 두 기업만으로 코스피는 4200까지 갑니다. 나머지는 배터리, 자동차, 방산이 채웁니다. 임원 한 명이 물었어요. 리 애널리스트, 근거가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중국에서 낙관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팩트만 믿어요. 그리고 한국의 팩트는 놀랍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회의 후 본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리 애널리스트, 서울로 전근 오실 생각 없으세요? 서울로요? 네.
우리 한국 증시 분석팀 보강하려고 해요. 외국인 시각이 필요하거든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가겠습니다. 2025년 6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제 새 집이었어요. 오피스텔 원룸이었지만 전 만족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타워가 보였어요. 여기가 내 새 시작이구나. 아내는 베이징에 남았어요. 딸 학교 때문이었죠. 여보, 잘 지내요? 응, 괜찮아.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 힘들면 말해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증권 본사까지는 지하철로 20분. 한국 지하철은 정말 편했어요. 정확하고 깨끗하고 빨랐죠.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애널리스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가 늘었어요. 6개월 공부한 보람이 있었죠.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코스피 3,580. 6개월 전보다 280포인트 올랐어요. 삼성전자 10만원 돌파. SK하이닉스 28만원. 정말 오르고 있어. 동료가 커피를 건네줬어요. 우리 애널리스트, 오늘 미팅 있죠?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랑요. 중국 투자자들이라던데. 네. 아이러니했어요. 1년 전엔 제가 그쪽이었는데요. 오후 2시 회의실. 중국 펀드 매니저 5명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삼성증권 리웨이입니다. 중국어로 인사했죠. 리 선생님, 한국 증시 전망 듣고 싶어요. 코스피는 계속 오를 겁니다. 근거는요? 숫자를 보여줬어요. 팩트만요. 삼성전자 2025년 2분기 영업이익 17조 원 예상. SK하이닉스 4조 원. LG에너지솔루션 2조 원. 중국은 어떻게 보세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복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년. 지금은 한국에 투자하셔야 해요. 기회는 지금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팅 후 한 명이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리 선생님, 화룬자본 출신이시죠? 네. 저도 거기 다녔어요. 선배님 이야기 들었어요. 실패하셨다가 다시 일어나셨다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도 조언 하나 해주세요. 네. 오만을 버리세요. 한국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저녁, 퇴근 후.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치맥을 즐기고 있었어요. 평화롭네.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중국 뉴스를 봤어요. 중국 증시 연중 최저치. 상하이 지수 1650 붕괴.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 가슴이 아팠어요. 제 조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뉴스. 코스피 3600 돌파. 외국인 한국 주식 10조 원 순매수. 이재명 대통령 K-경제 르네상스 선언. 대조적이었어요.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날아오르고. 역사는 정직하구나. 진실한 쪽이 이기는구나.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보다 나아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죠. 나는 다시 시작했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한국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후회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실패했어. 하지만 배웠어. 그리고 지금 다시 하고 있어. 그게 중요했어요. 2025년 9월 6일. 특별한 날이었어요. 삼성증권 본사에서 글로벌 투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기관 투자자 500명이 모였죠. 주제는 코스피 5000 시대의 도래. 메인 연사로 제가 선택됐어요. 리 애널리스트 긴장되시죠? 조금요. 잘하실 거예요. 파이팅! 오후 2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증권 리웨이입니다.
한국어로 시작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중국인입니다. 15년간 중국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작다고 성장성이 없다고 중국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50억 달러를 날렸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그 실패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 증시는 거품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성장입니다.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2025년 예상 순이익 35조 원. 작년보다 35% 증가. SK하이닉스 8조 원. 200% 증가. LG에너지솔루션 3조 원. 150% 증가. 이게 거품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코스피 5천은 꿈이 아닙니다. 2027년이면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은 진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진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실성입니다.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자세입니다. 중국은 거짓 숫자로 시장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진실로 세계를 설득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이기는 이유입니다. 회장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무대 위에서요. 컨퍼런스 후 한 노신사가 다가왔습니다. 리 애널리스트.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워런 그린블라트입니다. 미국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투자자였어요. 당신 발표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진실성이라는 단어가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당신은 왜 한국을 믿게 됐나요? 숫자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네.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믿어요. 자기 기술을 믿고 자기 기업을 믿고 자기 미래를 믿죠. 그 믿음이 진짜였어요. 그린블라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내일 한국 주식 사겠어요. 좋은 선택이실 겁니다. 저녁 회사 회식. 팀원들과 삼겹살집에 갔어요. 리 애널리스트, 오늘 발표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근데 진짜 우셨어요? 네. 감정이 복받쳐서요. 왜요? 제가 정말 틀렸었거든요. 한국을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저를 받아줬어요. 감사하죠. 팀장이 소주를 따라줬어요. 리 애널리스트, 건배합시다. 당신의 새 시작을 위해. 감사합니다.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원샷. 한국식 건배였죠. 따뜻했어요. 이 순간이요. 밤 11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서울 야경을 봤어요. 1년 전 베이징에서도 똑같이 야경을 봤었죠. 그때는 오만했어요. 우리가 최고야. 하지만 지금은 겸손해요. 나는 배우는 중이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오늘 발표 영상 봤어요. 어땠어? 자랑스러웠어요. 당신이 다시 일어선 게.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우리 딸도 봤어요. 아빠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정말. 사랑해요, 여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었죠. 나는 여기서 다시 태어났어. 1년 전, 전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한국을 존경해요. 기술을 존경하고 진실성을 존경하고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압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크기가 아니라 질로 승부한다는 걸요. 진짜 위대한 경제는 거품이 아니라 실력으로 성장한다는 걸요. 한국이 그 증거입니다. 코스피 5천?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 시간 문제라는 걸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진짜가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오만이 무너지고 진실이 승리하는 과정이었어요. 리웨이는 지금도 서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한국 기업을 분석하고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진실을 알리고 있죠. 2025년 현재 코스피는 3,80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7년 5천 돌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한국 기업들이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속이지 않고 실력으로 증명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거품이 아니라 진실로, 투기가 아니라 기술로, 오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힘이에요.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 경제의 진실이 더 많이 세상에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만세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듭니다. 한국 경제를 응원하신다면 코스피 5천 가자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한국의 경제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국 기술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